혼자 있을 땐 괜찮았는데 연애만 시작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나름 잘 지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괜찮았고 내 일상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작아집니다.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내가 별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의 말투가 조금만 차가워도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나를 의심하게 됩니다. 연애가 행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만 늘어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면 자존감이 더 낮아질까요? 오늘은 연애할 때 유독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볼게요. 연애를 하면 누구나 조금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작은 말에도 의미를 붙이고 작은 행동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원래 사람을 조금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애가 시작될 때마다 내가 계속 작아지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보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관계가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평가받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연애는 설렘보다 긴장이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연애는 꼭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내 안의 불안이 관계 안에서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애매한 태도가 내 불안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마음과 상대의 태도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사랑을 확인받아야만 안심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자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나 좋아해. 나 보고 싶어. 나랑 계속 만나고 싶은 거 맞아. 이런 말을 듣고 나면 잠깐 안심됩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상대가 오늘은 표현이 적으면 어제 들었던 말도 힘을 잃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을 느끼는 기준이 자기 안에 있지 않고 상대의 반응에 있습니다. 상대가 다정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상대가 무심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계속 상대의 태도에 끌려다닙니다. 문제는 아무리 사랑을 확인받아도 내 안에서 나를 믿지 못하면 계속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상대가 좋아한다고 말해도 왜 나를 좋아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받아도 믿지 못하면 더 많은 증거를 찾게 됩니다. 그러다 연애가 확인의 반복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상대의 작은 변화도 내 탓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피곤해서 말수가 줄었을 수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답장이 늦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표정이 어두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은 이걸 자기 문제로 가져옵니다. 내가 질린 건가? 내가 재미없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생각이 빠르게 자기 탓으로 흐릅니다. 물론 연애에서는 상대의 변화를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를 내 부족함으로 해석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상대의 하루와 내 가치가 연결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피곤한 것과 내가 부족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구분을 못하면 계속 눈치를 보게 됩니다. 상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내 말투를 고치고 내 행동을 검열하고 내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연애 안에서 내가 사라집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는 사람만 남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비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상대 주변 사람들이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전 연인, 친구, 직장 동료, SNS 속 사람들까지 자꾸 비교 대상이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예쁜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재미있나? 상대가 예전에 만난 사람은 나보다 더 특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끝없이 작아집니다. 비교는 대부분 나에게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부족한 면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좋은 면만 봅니다. 내 현실의 불안과 남의 편집된 모습을 비교하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연애에서 비교가 많아지면 상대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왜 나를 선택했는지 의심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떠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랑받는 순간에도 버려질 가능성을 먼저 상상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은 연애할 때 더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예민한 모습은 숨기고 싶고, 부족한 부분은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괜찮은 척합니다. 서운해도 쿨한 척합니다. 불안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상대가 싫어할까봐 진짜 감정을 숨깁니다. 하지만 계속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면 관계는 점점 피곤해집니다.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대 앞에서 쉬지 못합니다.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마음이 식을 것 같아서 긴장합니다. 진짜 가까운 관계는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조금 부족한 모습도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은 그 기회를 스스로 막습니다. 나를 보여주기도 전에 상대가 실망할 거라고 먼저 겁을 먹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상대에게 선택받는 것을 내 가치로 느끼는 것입니다. 연애에서 사랑받는 건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내 가치의 전부가 되면 위험합니다. 상대가 나를 선택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상대가 흔들리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가 흔들릴 때 마음이 너무 크게 무너집니다. 단순한 갈등도 내 존재 전체에 대한 거절처럼 느낍니다. 상대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 나를 버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상대가 서운함을 말하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연애의 문제와 나의 가치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의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존재의 실패는 아닙니다. 상대에게 선택받는 기쁨은 좋습니다. 하지만 나를 선택하는 힘도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해줘야만 내가 괜찮아지는 관계는 너무 불안정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버리지 않아야 상대의 마음에도 덜 흔들립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사랑받기 위해 자꾸 나를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은 상대의 취향에 자신을 맞추려고 합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말하고, 상대가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상대가 싫어할 것 같은 부분은 숨깁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배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뭘 좋아했는지 흐려집니다. 내 의견보다 상대의 반응이 먼저 떠오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말을 고릅니다. 관계 안에서 내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맞추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으면 문제가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내가 아닌 사람이 되려고 하면 결국 지칩니다. 진짜 나를 숨기고 얻은 사랑은 마음 깊이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건 진짜 나일까? 내가 만든 모습일까? 이런 불안이 남습니다. 그래서 더 완벽하게 연기하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거절이나 거리감을 과하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연애에서는 누구나 거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못 만날 수도 있고, 지금은 혼자 있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은 이런 거리감을 크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못 만난다는 말이 나를 덜 사랑한다는 뜻처럼 느껴집니다. 답장이 늦는 것이 마음이 식었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상대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면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붙잡고 싶어집니다. 이때부터 행동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확인하고, 더 빨리 답을 원합니다. 상대의 거리를 줄이려 할수록 상대는 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물러나면 나는 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 악순환은 정말 힘듭니다. 불안해서 붙잡았는데 상대는 멀어지고 상대가 멀어지니 나는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거절을 관계의 끝으로만 해석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일시적인 거리와 나의 가치를 분리해서 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좋은 연애를 해도 불안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해줘도 마음 한쪽이 불안합니다. 이 행복이 언제 끝날까? 언젠가 변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좋은 순간에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의 단서를 찾습니다. 오늘은 왜 평소보다 말이 짧지? 왜 갑자기 표현이 줄었지? 왜 예전보다 덜 설레는 것 같지? 이런 사람은 안정적인 관계에서도 긴장합니다. 평온함을 지루함으로 오해하거나 작은 변화를 위기로 느낍니다. 사랑이 조용해지는 것을 사랑이 식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연애를 받아들이는 것도 능력입니다. 사랑받는 순간을 의심하지 않고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매번 검증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이건 상대가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내 안에서 연습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특징은 내 욕구를 말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은 연애에서 원하는 것을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더 자주 보고 싶다는 말도 부담일까봐 참습니다. 서운하다는 말도 예민해 보일까봐 삼킵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트나 연락 방식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는 내가 괜찮은 줄 압니다. 나는 속으로 쌓이는데 상대는 모릅니다. 나중에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서운해집니다. 하지만 사실 나는 내 마음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내 욕구를 말하는 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나도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연애는 상대의 욕구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함께 조율하는 일입니다. 물론 모든 요구가 다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주면 안정감을 느껴.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서운해. 이런 대화가 있어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열 번째 특징은 상대의 사랑보다 이별의 가능성을 더 자주 상상하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는데 머릿속에는 자꾸 끝이 떠오릅니다. 언젠가 헤어질 수도 있겠지. 상대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떠나겠지. 내가 질리면 끝나겠지. 이별을 대비하려는 마음은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기 전에 마음을 조금 덜 주려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끝을 상상하면 현재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다정해도 언젠가 변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관계 안에서 늘 긴장합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마음 한쪽은 준비합니다. 떠날까봐 붙잡고 붙잡는 내가 싫어지고 다시 자책합니다. 결국 연애가 안정이 아니라 불안의 훈련처럼 됩니다. 이별의 가능성은 모든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지금 불안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현재의 관계를 보려면 미래의 최악만 상상하는 습관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실제로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애할 때 낮아진 자존감을 어떻게 다시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의 반응과 내 가치를 분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오늘 답장이 늦었다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피곤해 보인다고 내가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확인보다 관찰을 해야 합니다. 나 좋아해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는 것보다 상대가 실제로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반복적으로 따뜻한지, 불편한 이야기를 했을 때 듣는지, 관계를 함께 유지하려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내 일상을 연애 밖에도 남겨둬야 합니다. 연애가 시작됐다고 내 하루 전체가 상대 중심이 되면 작은 변화에도 무너집니다. 내 일, 내 취미, 내 사람들, 내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불안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싶을 때 바로 묻기 전에 잠깐 멈춰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실을 보고 있는지, 불안을 보고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 말하면 대화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다섯째,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인지도 봐야 합니다. 내 안의 불안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계속 애매하게 굴고 비교하게 만들고 무시하고 내 감정을 가볍게 넘긴다면 그 관계가 내 자존감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랑은 나를 계속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연애할 때 유독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은 사랑을 확인받아야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작은 변화도 내 탓으로 해석합니다. 주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상대에게 선택받는 것을 내 가치처럼 느낍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합니다. 거절이나 거리감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좋은 연애를 해도 불안을 먼저 찾습니다. 내 욕구를 말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상대의 사랑보다 이별의 가능성을 더 자주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특징은 내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나를 지우는 방향으로 가면 연애는 점점 아파집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시작한 관계에서 오히려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애는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해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사랑받을 때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이미 한 사람으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좋은 연애는 나를 더 불안하게만 만들지 않습니다. 좋은 연애는 내가 나를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상대에게 맞추느라 내 감정을 숨기고 사랑받으려고 계속 나를 바꾸고 버려질까봐 매일 눈치 보는 관계라면 멈춰서 봐야 합니다. 내가 예민한 건지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점점 나다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작아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연애를 하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린다고 해서 나를 잃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맞춰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받기 위해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사랑도 오래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땐 괜찮았는데 연애만 시작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 감정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건 상대를 더 붙잡아야 한다는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를 더 작게 만들지 말라는 신호, 내 가치를 상대의 반응에 맡기지 말라는 신호, 그리고 사랑 안에서도 나를 잃지 말라는 신호입니다.